인류는 다시 한번 달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 미션은 2024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팀에서는 최초로 여성이 달을 밟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목표는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달 기지를 구축해서 곧 다가올 나사의 미션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바로 화성 방문이에요. 나사는 2030년대를 목표로 화성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탐사 로봇은 훌륭하게 화성 표면을 탐사하는 성과를 거두었죠. 하지만 물이나 미생물이 한때 우리 이웃 행성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화석을 찾기 위해 우주비행사들은 더 자세하게 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와 유사한 행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2009년에 발사된 이후 먼 곳의 별을 공전하는 많은 외계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지구와 유사한 질량, 성분,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사는 2040년대에 새로운 망원경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그 망원경은 우리 행성의 진짜 쌍둥이 행성을 찾고 그 표면의 사진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헨리 해성의 귀환. 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해성을 다시 한번 더 보기까지는 41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헨리는 75년마다 지구를 방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2번 이 행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긴 일식. 전 이때까지 살 건데요. 166년 후 태양은 7분 29초 동안 어두워질 거예요. 예상한 최대치와 꽤 가깝죠. 이 일식은 또한 인류 문명이 10,000년 동안 목격한 것 중 가장 긴 일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소행성의 방문. 소행성 1950TA는 한때 우리가 아는 지구 근처의 물체들 중 실제로 지구를 타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그 가능성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죠. 받아 적으세요. 이것이 2880년 3월 16일에 지구를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 당분간은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증명되죠. 이 소행성의 지름은 1.5km 이상이고 이는 지구의 생명체를 제거하기에 충분합니다. 새로운 북극성? 지구는 팽이처럼 회전합니다. 팽이를 하나 자세히 보시면 팽이의 끝이 어떻게 공중에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극을 통과하는 상상의 선인 지구의 축은 26,000년에 한 번씩 완전한 원을 그리며 회전해요. 돌아가면서 축은 다양한 별을 가리키게 되고 따라서 북극성을 변화시킵니다. 3000년까지 지구의 축이 감마 세페이 별과 폴라리스 사이를 가리키게 될 텐데요. 때문에 둘은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근지구 초신성. 안타레스는 밤하늘에서 15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또한 태양보다 12배나 크고 오래된 붉은 초거성입니다. 이렇게 큰 별은 나이를 먹으면 스스로 부서지고 거대한 초신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안타레스에게 이런 일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1200만 년 된 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폭발은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불빛쇼는 심지어 대낮에도 지구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 전달 완료. 아레시보는 인류, 지구상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과학 지식의 발전을 기술을 암호화한 메시지입니다.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이 이 메시지를 방송했고 지구로부터 25,000광년 떨어진 M13 성단의 중심을 겨냥했습니다. 25,000년 후 이 메시지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새로운 가장 가까운 별. 지금부터 약 36,000년 후에 로스 248 항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새 이웃이 될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불과 3광년 떨어져 있게 될 텐데요. 4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거죠. 로스 248은 약 9,000년 동안 가장 가까운 별로 남아있다가 다시 한번 멀어질 것입니다. 이웃이 마음에 안 드는가 보죠? 성간 공간 속 최초의 인간이 만든 물체. 4만 년 안에 보이저 1호는 글리제 445 항성의 1.5광년 내에 있는 한 지점에 도달할 거예요. 이 우주선은 2013년 성간 공간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2025년 이후 즈음엔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하지 못할 거예요. 보이저 1호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녹음, 클래식에서 로켓롤에 이르는 음악, 그리고 지구 야생동물의 소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고리 없는 토성.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후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토성의 거대한 중력이 주위에 떠있는 고리의 암석과 얼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결국 모두 떨어지고 토성의 대기에서 부서지고 불타게 되겠죠? 정말 속상하네요. 이 고리는 토성 수명 주기의 중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가장 무서운 초신성 WR104 항성은 30만 년 후에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이 별은 우리로부터 7만 5천 광년 떨어져 있기에 폭발은 전혀 지구에까지 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마선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 이 에너지의 흐름이 지구를 바로 겨냥한다면 지구의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예요. 좋은 소식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네요. 위성의 충돌. 천왕성의 위성들은 매우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서로의 궤도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천왕성은 과거에 천연 위성 간의 충돌로 생긴 파편골이 이미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스데모나와 크레시다는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안에 서로 충돌해 새로운 고리를 만들 거예요. 마음을 놓기엔 너무 가까운 별. 붉은 글리제 710 항성이 우리의 태양계에 접근하고 있고 130만 년 후엔 1광년 정도의 거리로 좁혀질 거예요. 다른 행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소위 오르트 구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해성으로 가득 차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죠. 지구에서 이 별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행성처럼 보일 것이고 하늘에서 더 많은 해성을 보게 될 거예요. 초신성이 될 가장 가까운 별. 몇백만 년 안에 우리로부터 불과 240광년 떨어진 별 스피카는 초신성으로 폭발할 거예요. 이보다 3배나 더 가까이 있을 때 초신성의 폭발은 위험할 수 있지만 초신성 그 자체는 보름달처럼 지구의 하늘에서 밝게 빛날 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한 타임캡슐. 위성 라지오스 1은 지구의 정확한 모양과 지각판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976년에 다시 발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 역시 그 당시 지구의 문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 위성은 840만 년 후에 우리의 대기권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만약 인류가 그때 존재한다면 그때의 인류는 지금의 우리가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최소 40년 전의 일이겠지만요. 화성의 고리. 화성의 위성 포보스 궤도는 표면에 매우 가까운데 매 세기마다 약 60cm씩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후에는 화성과 충돌해서 그 결과 엄청난 양의 파편이 궤도로 들어가 화성 주위에 고리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정말 기대되네요. 지구의 하루는 더 길어질 것입니다. 에이, 정말요? 14억 년 전 달은 지구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더 빨리 회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하루는 18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달은 계속해서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요. 1억 8천만 년 후에 우리는 1시간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20억 년이 조금 더 지나면 지구의 하루는 36시간이 될 거예요. 일식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6억 년 후 미래에는 달이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일식 동안에 태양을 가리지 못할 거예요. 일식은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겠죠? 태양이 매우 밝아질 겁니다. 태양의 광도가 10% 올라가려면 10억 년이 걸릴 거예요. 이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에게 파괴적인 밝기일 텐데 지구에서는 이 시점 이후로는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미 우리 인류는 아마도 새로운 행성의 본거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태양이 내 행성을 삼킬 것입니다. 50억 년 후에 태양은 현재 크기의 수백 배나 되는 붉은 거성으로 진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주 크게 부풀어 올라서 결국 수성, 금성, 그리고 어쩌면 지구를 삼켜버릴지도 몰라요. 거주 가능한 새로운 골디락스 존은 목성과 토성의 궤도로 이동할 수 있어요. 태양이 최대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은 30억 년이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 후 지구는 백색 외성으로 줄어들 겁니다. 최고의 역대급 사건. 태양이 부풀어 오르는 때와 비슷한 시기에 가장 가까운 이우드나 안드로메다가 은하수에 아주 근접하게 될 거예요. 만약 그때 은하계의 이웃을 관찰할 수 있다면 다가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후에 두 은하는 합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밝고 파란 별들이 생기를 되찾고 새로운 별자리가 형성될 겁니다. 두 나선 은하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될 거예요. 와,
핸드폰에 알림을 설정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겠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